라이브러리 폴더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java.lang 패키지는 임포트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임포트할 필요 없이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스트링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거기 안에 들어있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태틱 변수는 클래스 차원의 공유 변수이고,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하기 전에 클래스 차원에서 제공해주는 함수와 베리어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ystem.out.println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클래스 밑에 out이라는 스태틱한 퍼블릭 클래스 필드 베리어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할 내용은 그 스태틱 변수 간단한 예를 한번 보고, 그리고 또 파라미터를 함수에서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레퍼런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리수 연산에 대한 이그젬플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 좀 더 많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다음 렉처 머티리얼인 에러 핸들링, 그 로직상에 예상치 못한 에러가 생길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자, 다음 지난 시간에 했던 스태틱 변수 예로 슬로건이라는 간단한 이그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건 카운터. 자, 슬로건 카운터 예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실행하는 메인 파일이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static void main. 이걸 실행하면 슬로건 인스턴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만들어서 슬로건이 마지막에 몇 번 카운트 됐는지 확인하는 로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get count라는 함수가 여러분들 스태틱 함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get count 스태틱 함수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그 함수 클래스 밑에 바로 함수가 실행이 되어 있죠. 이런 것은 스태틱한 공유 자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태틱한 함수, 인스턴스를 만들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 그래서 get count 가보겠습니다. get count 가면은 스태틱 함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스턴스를 만들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카운트이고, 이 카운트 베리어블은 스태틱 변수이겠습니까? 스태틱 변수가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 카운트라는 친구는 당연히 스태틱 변수이어야만 하겠죠. 왜냐하면 스태틱 함수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인스턴스 클래스 필드 멤버 베리어블이 아닌 것입니다. 스태틱 차원에서 클래스 공유 자원으로 지금 자원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카운트를 가보면 처음에 만들어질 때 0이라고 만들어져 있고, 이게 사용되는 경우는 슬로건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 카운트 변수를 추가를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슬로건이 몇 번 만들어졌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 만들어졌죠. 인스턴스가 4번 만들어져서 생성자가 4번 호출이 됐습니다. 그때마다 스태틱한 자원의 카운트 변수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슬로건 함수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슬로건 카운터. 사실 위에 한 번 더 있었네요. 5번. 하나, 둘, 셋, 넷, 5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슬로건을 프린트 아웃 하고, 그 다음에 슬로건 카운트 된 숫자를 5번 프린트 아웃 한 겁니다. 자, 그 스태틱 변수에 대해서 간단한 이그젬플인데, 이걸 이해하시면은 스태틱 변수의 사용 용처를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스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매스에서 코사인, 스퀘어 루트 이런 것들이 다 스태틱한 함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함수의 그 설명을 보고 그냥 그 스태틱한 매스에 있는 서비스를 호출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사인 같은 함수라든지 스퀘어 루트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더 이상 구현할 필요 없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바로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유 자원처럼 사용될 때 대부분 스태틱한 함수, 스태틱한 변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그러니까 인스턴스별로 만들 필요가 없이 공유하고 싶을 때 스태틱한 변수를 쓰시면 됩니다. 스태틱한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거의 좋은 예로 매스 클래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쿼드라틱, 이거는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하는 것인데 이거는 한번 보시면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포매팅 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포매팅 하는 방법 이전에 예제로 몇 번 나왔었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한글 OS일 수도 있고 영문 OS일 수도 있고 다른 오퍼레이팅 시스템 다르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바가 실행될 때 자기 환경을 찾아서 달러라고 표현해 줘야 될지, 예를 들어 원화라고 표현해 줘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을 자바 버추얼 머신 차원에서 받아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세팅이 인스턴스별로 될 필요가 없이 자바 버추얼 머신 전체에 단 하나뿐인 세팅이 되겠죠. 이런 식의 차원의 접근에 대해서는 스태틱한 함수를 사용하면 좋은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포매팅의 스태틱 클래스, 스태틱 함수들이 저희들에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하면 저희들이 쉽게 포매팅을 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숫자 같은 것도 소수 몇 개점짜리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포매팅 클래스를 덩달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제를 보면, 예를 들어서 get currency instance 이런 거 같으면은 스태틱한 함수입니다. 스태틱한 함수, 여기 보시면 스태틱한 함수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format number format 클래스의 인스턴스 하나를 제공해 줍니다. 그 지금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맞는 포매팅을 할 수 있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하나를 제공해 줍니다. 예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purchase, 여기에 보시면 purchase, 여기에 보시면은 제일 위쪽에 number format dot get currency instance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걸 하면은 넘버 포맷의 클래스에 있는 스태틱 함수를 호출을 하고, 그 스태틱 함수의 결과가 넘버 포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넘버 포맷 인스턴스 fmt1이라는 친구는 지금 자바 버추얼 머신이 실행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환경에 맞는 넘버 포맷의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은 포맷 같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서브 토털 이 친구는 더블로 선언된 긴 실수형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렇게 포매팅을 해주면은 서브 토털 앞에 해당하는 커런시의 표현이 맞게 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실행되는 걸 한번 볼게요. purchase, 자, 제가 53을 입력을 했고, 53을 입력했더니 이제 토탈이 15, 5 곱하기 3, 15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원화를 여기에 표시를 해줬습니다. 여기 원화를 표시해주는 서브 토탈 이 로직이 여기에 나오는 바로 포매팅의 인스턴스로 포맷 함수를 사용해서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넘버 포맷 클래스의 스태틱한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환경에 맞는 커런시의 넘버 포맷 인스턴스를 가지고 오고 그것을 여기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get percent instance, 이 친구는 퍼센트를 표현하기 위한 인스턴스를 가져오는 겁니다. fmt2는 포맷, 여기에 더블을 받아들여서 포맷이라고 하면 뒤에 퍼센트를 뒤에 달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넘버 포맷에 제공되어 있는 스태틱한 함수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포매팅도 쉽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굉장히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머리를 굴리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레퍼런스가 파라미터로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레퍼런스가 파라미터로 전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퍼런스가 파라미터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그 레퍼런스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바꾸면 실제 값도 바뀌게 되고, 그 레퍼런스를 다른 걸로 치환하게 되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레퍼런스는 없어지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원리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 질문? 자, 그 예제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원리만 지금 그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파라미터로 자기 객체 인스턴스를 넘기면 레퍼런스가 넘어가게 되고, 그쪽 함수가 실행될 때 로컬 카피가 생겨서 자기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가리키는 것을 바꾸게 되면 실제 값이 바꾸게 되고, 그 레퍼런스를 다른 레퍼런스로 치환해서 바꾸게 되면 그 레퍼런스에 실제 해당하는 값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 이그젬플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파라미터 테스터. 파라미터 테스트에 파라미터 모디파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파라미터 모디파이어. 자, 이 파라미터 모디파이어라는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모디파이어라는 인스턴스 변수 이름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num은 여기서 만든 클래스 이름입니다. 클래스 이름인데 단순히 private 인티저를 하나 가지고 있는 넘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set value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toString 하면 이 value의 string representation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넘버의 구현입니다. 여기서 이걸 더하기 땡땡을 뒤에 해준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인테저이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아주 쉽게 인테저를 스트링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스트링하고 concatenation, 그걸 연결시키라고 하면 자동으로 스트링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겁니다. 스트링을 붙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숫자하고 스트링을 붙이라고 하면 이게 결과가 스트링이 바로 되기 때문에 쉽게 스트링으로 변환시켜서 스트링 형태로 변환시켜 준 겁니다. 이 형태하고 나중에 또 배우게 될 텐데 이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return 자, 지금 제가 한 건 뭐죠? integer .toString integer, 제가 integer 이거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인테저라는 것은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어디 밑에 있죠? 자바 밑에 랭 밑에 있는 인테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로 사용해도 되지요. 그리고 인테저 밑에 보면은 toString이라는 스태틱 함수가 있습니다. toString 여기 보면 스태틱이라고 돼 있죠. 스태틱 조금 눈을 크게 뜨시면 스태틱 그리고 무엇을 받아들이죠? 인티저를 받아들이고 뭘 리턴해 주죠? 스트링으로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이걸 읽어보면 되는 거죠. 읽어보면 되는데 잘 읽어보십시오. 인테저가 선언된 의미하는 스트링의 표현으로 변환시켜준다. 이거를 저희들이 구현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인테저에 toString이라는 스태틱 함수가 이미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있는지 존재를 알고 이렇게 필요할 때 찾아와서 잘 읽어보고 가져다 쓰면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됐죠?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두 개가 똑같은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자, 그래서 string representation으로 toString 함수를 integer.toString에서 구현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value에다가 숫자에다가 더하기 붙이세요. 땡땡 아무 공백 없는 스트링을 붙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스트링으로 붙여가지고 스트링이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두 개가. 자, 이렇게 넘버 클래스가 쉽게 간단하게 value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value에 222, 333을 인티저로 가지는 A2, A3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변수를 바꾸기 전이라고 해서 이 두 개의 상태를 찍어보면 아마 A1에는 111, A2에는 222, A3에는 333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아마 찍힐 겁니다. 여기까지는 예상이 되죠. 그 다음에 함수의 그 파라미터로 3개를 전달해 줬습니다. 첫 번째 A1은 뭐죠? 인티저 111, A2는 뭐죠? 넘버 클래스의 인스턴스 베리어블 A2, A3는 넘버의 다른 인스턴스 베리어블 A3 이 두 개를 보내줬습니다. 여기 가보겠습니다. Go to declaration. 자, 여기에 가면은 인티저 받고 넘버 받고 넘 받고 파라미터에 받는 형태는 제대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받아서 하는 일이 뭔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 받으면 이 F2는 A2를 의 레퍼런스를 여기에다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곳을 가지는 변수입니다. 같은 곳을 가지는 변수입니다. 같은 요 F 쉽게 생각해서 이 F2하고 이 A2는 같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그리고 A1은 111이었죠. 요거는 프리미티브 타입, 인티저 그리고 long, float 이런 친구들은 그냥 값 그대로 여기에 111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이게 111이 되는 거예요. 111. 요 친구는 요것과 같은 형태로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친구는 요것과 같은 변수를 같은 곳을 레퍼런스하는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함수 안에서 좀 작업을 합니다. F1도 한번 찍어보고 F2도 찍어보고 F3도 찍어보고 이 F1에 999라고 제가 세팅을 하고 이 F1에 999라고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F1이 요 값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값과 이 값은 전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값이 카피돼서 인티저 값이 그냥 여기에 세팅이 된 거기 때문에 이 값을 바꾼다고 해서 이 값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가 F2가 가리키는 메모리에서 차지하고 있는 본질을 이용해서 set value를 888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888로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888 들어와서 밸류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요 메서드 호출로 인해서 F2의 값이 188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3에는 새로운 new 함수를 이용해서 777로 저장을 만들어서 F3를 만들고 여기서 F1, F2, F3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함수를 실행한 A1, A2, A3 중에 실제로 값이 변해 있는 것은 A2만 변해 있습니다. A2만 변해 있습니다. A2가 가리키는 레퍼런스가 같은데 이것이 가리키게 되는 set value 값을 바꿨기 때문에 이 친구는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다른 변수로 선언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만 보이고 아마 여기서는 안 보일 겁니다. 한번 해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111, 222, 333 요거를 찍어준 겁니다. 요거를 찍어준 게 111, 222, 343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걸 한 다음에 함수를 호출하죠. 함수를 호출하면 여기 함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다시 한번 상태를 찍어줍니다. 찍어주면 똑같은 걸 받았기 때문에 같은 걸 상태를 찍어줍니다. 111, 222, 333 그러고 나서 여기 중에 오퍼레이션 작업을 했습니다. 999, 888, 777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찍어보면 999, 888, 777 바뀐 게 여기 찍어집니다. 찍어지는데 이걸 실행한 다음에 와서 함수가 실행된 후에 상태를 찍어보면 이 중에 요것만 바뀌어 있습니다. 888 왜냐하면 이 친구는 레퍼런스를 넘겨가지고 그 레퍼런스를 여기서 카피 받았는데 이 친구가 가리키는 그 메모리 영역을 똑같이 바꿔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새로운 로컬 변수에 대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수가 호출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오퍼레이션이 여기 두 곳에서 일어났고 이 친구는 함수가 실행된 곳과 똑같은 곳에 값을 바꾸게 된 상황입니다. 자, 혹시 이해가 됐나요? 바꿔주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객체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 자체를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됐나요? 자,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A2라는 num 인스턴스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메모리 영역에 value가 220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를 함수의 파라미터로 넘겼어요. 그래서 파라미터로 받아서 F2로 받았죠. F2로 받으면은 F2가 가리키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가지고서 set value 888을 하면 이 친구가 888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F2에 set value를 하는 메서드 호출하는 거 말고 이렇게 하면 새로운 힙 메모리 영역에 이 888이라는 이게 따로 생기게 됩니다. 따로 생기게 되고 함수가 끝나면 이거는 나중에
레퍼런스는 가비지 컬렉트 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뉴를 하면 새로운 메모리 영역에 새로운 정보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이걸 하면은 더 이상 이 친구는 이걸 가리키지 않고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지.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 조금 더 예제를 이걸 가지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num a4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4를 만들고 a4는 지금 변수만 선언되어 있고 실제 메모리 영역이 어사인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null입니다. null입니다. 사실 이것과 같은 표현인데 제가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분명히 not assigned가 찍힐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결과죠.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4에다가 A2를 어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 이 A2가 메모리 영역을 가리키는 좋은 레퍼런스를 여기에 어사인을 했기 때문에 널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same reference라는 게 찍히겠습니까? 안 찍히겠습니까? 정말 당연히 찍히겠죠. same reference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것은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거 두 개가 같은 걸 가리키고 있죠. 같은 걸 가리키고 있죠. 그렇지. 지금 같은 경우. 그렇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응. 그렇지. 같은 램플러스로 인식을 해서 221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지우고 또 다른 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4하고 A2는 다른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찍힐 겁니다. 해보죠. 안 찍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상황이냐 면 new를 해버리면 새로운 메모리 영역이 잡힙니다. 힙 메모리 영역에.
자, 그래서 다른 영역의 메모리를 레퍼런싱 하고 있기 때문에 A4, A2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해가 됐나요? 자, 이런 걸, 자, 이거는 굉장히 레퍼런스 자체로 저희들이 핸들링 한 겁니다. 핸들링 한 거. 참고로 제가 한번 더 찍어 볼게요. toString 할 때 넘버만 찍게 돼 있죠. 넘버의 표현을. 근데 제가 더 다른 정보를 알고 싶어서 콜론을 넣고 위에 있는 toString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슈퍼에 toString 하면 되죠. 슈퍼. 그러니까 value 찍고 기본적으로 오브젝트에 있는 toString을 합쳐서 제가 찍도록 해본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그렇지. 슈퍼는 지금 넘이 바로 상속받은 게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오브젝트에 있는 toString을 이용해서 같이 적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A2, A4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날리고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뒤에 메모리에 해시 밸류를 넣어 놓은 게 있는데 두 개가 다르죠. 두 개가 다르죠. 222는 똑같이 값은 가지고 있는데 메모리 주소에 해당하는 해시 밸류가 다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를 A2라고 해서 찍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두 개가 똑같은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는 게 나옵니다. 이 메모리 주소를 해시 밸류로 간략하게 표현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2, A4가 같은 곳을 가리키는 이렇게 된 상황, 이렇게 된 상황.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렇지. 자기의 보유하고 있는 정수뿐만 아니라 오브젝트의 toString 주소를 해시 스트링 값으로 나타낸 것을 동시에 보여주도록 확장해서 만든 겁니다. 여기까지 전달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값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222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A2, A4가 지금 여기서는 전혀 같은 걸로 걸리지 않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같은 것으로 인식하게 하려면, 자, 여기서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마인드가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set value 값끼리 비교하면 되는데,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티저로 get value라는 이런 함수를 만듭니다. 첫 번째 방법, get value라는 값을 리턴해주는, 값을 읽어올 수 있는 함수를 만듭니다. 값을 읽어올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 getValue하고 getValue가 같으면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메모리 주소는 달라도 값은 같기 때문에 같은 값이라고 알려주겠죠.
그렇지. 메모리 자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영역은 달라도 그 안에 값의 내용이 같으면 같은 걸로 지금 로직을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어, 어. to string에서 이거를 지우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 여기 내에서 어 이거 말하는 건가? 어 이렇게 그러면 일단 이거는 스트링으로 나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스트링으로 변환시켜서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은 이해가 돼. 자, 이걸 한 다음에 그렇지. 이거를 toString에서 이거 두 개를 비교하자는 말이지.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좋은 질문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겁니다. 아마 same value라고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다른 메모리의 스트링입니다. 이것도 다른 메모리의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의 값은 표현은 222는 같은데 더블 코트 22가 여기 하나 있고 더블 코트 22가 저쪽에 있어서 메모리 영역이 다른 222 스트링이 두 개가 같냐고 물어보면 다르다고 말할 겁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toString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 숙제에도 서브 스트링 같은 게 나왔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is equal 이런 게 있어요. equal, equals 대소문자를 구분 안 하고 같게 보고 싶으면 이걸 쓰면 되고 대소문자를 고려해서 같은지를 보게 하고 싶으면 equals를 쓰면 되는 겁니다. equals A2 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는 맞아요.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값의 내용을 같게 보는지를 왜 안 찍혀? 아니지. A2에 그걸 가져와야지. 주소를 가져오면 되는 게 아니라 toString을 가져와서 toString끼리 비교를 해야지. 굉장히 복잡해졌지만 지금 그래도 학습하는 데는 용이 좋습니다. same value가 찍히죠. 자, 이렇게 구현을 해도 되고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comparable 자, 이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다 인터페이스가 있는 겁니다. comparable 같은 게 있으면 요거는 이제 저희 다다음 렉처 모티리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comparable 인터페이스 일단 요것만 보십시오. 요것만 comparable 인터페이스는 compare to가 있는 겁니다. compare to를 항상 구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나만 알아요. 구현한 나만 이걸 보면 알 수 있고 나중에 와서 내가 봐도 헷갈려요. 굉장히 헷갈리고 공동 작업하기 어렵고 내가 나중에 와서 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물론 로지컬하게 제대로 내용을 비교하는 구현은 되어 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implements 이렇게
implement comparable을 구현하겠다고 말을 해주고 implement comparable이라고 했으면은 이걸 꼭 구현해야 되죠. 이걸 꼭.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구현을 간단히 넣어 보겠습니다. public t 대신에 대표 오브젝트를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return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 int 조금 작지만 눈을 크게 뜨시면 int라고 보이실 겁니다. int. 그래서 int 이거를 구현을 꼭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오브젝트는 항상 자기 num만 나오게 사용할 거기 때문에 obj를 num으로 타입캐스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친구의 getValue를 가져와도 되고, 지금은 value를 바로 찾아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클래스 내부이기 때문에. 전달이 됐나요? 지금 value가 private 변수여도 지금은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getValue를 만들었기 때문에 getValue를 해서 내 것의 getValue가 이거보다 크면 내가 더 크다는 뜻으로 아이고 헷갈리네. 잠깐만요. 여기 하나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가져와서 로컬 변수에 저장해 놓고 요걸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my value, other value, 아이고 드디어 다 만들었다. 자,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compare to가 구현돼야 되는 그 뜻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0, 1 어떤 것이 더 크냐에 따라서 확인해서 본인이 더 크면 1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같으면 0, 그 다음에 본인이 작으면 마이너스 1을 내도록 만드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그래서 제가 이 밸류를 가지고서 이걸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대신에 compare to A2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이게 제로하고 같은지 이거를 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자, 이걸 보시면은 num이
comparable을 구현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comparable이 compare to를 구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그 compare to의 구현에 맞게 로직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걸 바라보면 그냥 compare to에서 값이 제로가 나온지를 봐서 same value라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작업하기 더 좋습니다. 전달이 됐나요? 이렇게 하면은 레퍼런스의 메모리 영역은 다르게 가지고 있더라도 내용이 같은지를 compare to라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나이스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게 순서를 보기 위해서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순서 보고 싶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같은지 다른지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구현을 해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퍼블릭 불리언 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같은지 다른지만 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is equal을 만들어서 num을 받아가지고 get value의 값을 받아서 비교를 하는 로직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친구를 compare to 대신에 서비스 중에 is equal A2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심플해 보이겠죠? 같은지 다른지만 보고 싶으면. 전달이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파라미터를 전달할 때 레퍼런스로 넘기고 레퍼런스의 카피가 생기고 그 레퍼런스의 카피가 생긴 것이 같은 곳을 가리키게 되도록 해서 변환이 일어나면 실제의 값이 변환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레퍼런스를 다른 레퍼런스로 바꾸어서 작업을 하면 새로운 메모리 영역에서 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레퍼런스에 대한 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인테저 같은 거 4, 5 이런 인테저는 그냥 값이 그대로 카피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함수 파라미터로 전달된 곳에서 아무 작업을 해도 전혀 그 호출한 곳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수에 대한 이그젬플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객체지향 프로그램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rational number 이그젬플 한번 볼게요. 그 더블 실수형, 긴 실수형 또는 인테저, 정수형 이런 것들은 기본 타입으로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바에서. 근데 유리수는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유리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리수는 두 개 정수의 그 비율로 나타낼 수 있겠죠. numerator, denominator. 그래서 두 개의 필드 변수, 클래스 필드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서 numerator, denominator를 만들고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0인 경우에는 그냥 1인 걸로 간주하는 스페셜한 처리 구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나미네이터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은, 그러니까 분모를 플러스 사인으로 변환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분자를 저장하도록 한 겁니다. 요거는 컨시스턴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로직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듀스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4분의 6, 3분의 2, 6분의 4, 3분의 2 같은 거죠. 약분하는 거. 그래서 그 약분을 하라고 하는 로직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리듀스를 시키면은, 자, 여기서 리듀스를 하게 되고, 이 리듀스를 할 때 그 뉴머레이터가 0이 아니면 하게 되는데, 최대 공약수를 가져옵니다. 최대 공약수를 가지고 오는데 GCD 이 함수가 그 private로 되어 있군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이 숫자하고 이 숫자를 가져와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로직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로직. 자, 이렇게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서 최대 공약수를 나누어서 약분을 시키고 이 소수 표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분자 분모를 이용한 레셔널 넘버 유리수를 만들어 가지고 두 개가 같은지, 그리고 역수를 취하는지. 역수 취하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수는 새로운 레셔널 넘버를 디나미네이터 뉴머레이터를 바꾸어서 새로운 인스턴스 베리어블로 만들어서 리턴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뉴머레이터하고 디나미네이터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수를 만들고, 같은 걸 같냐고 물어보면 여기 같은 것에는 같은 로직이 여기에 구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is like 하면은 내용이 같은 그 내용 자체를 여기에 구현을 시켜준 겁니다. 이 유리수하고 지금의 유리수가 같은지를 보기 위해서 뉴머레이터 같고 디나미네이터 같으면은 같은 걸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는 꼭 약분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걸 가정한 거죠. 항상 약분이 돼 있어야지만이 이거 두 개가 같은지를 보는 것이 is like의 그 함수의 의미와 맞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의 R1, R2의 레퍼런스를 그냥 같은지를 비교하면 되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 비교 말고 그 내용이 같은지를, 그 구현한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그렇게 해서 is like를 만들고 등등등. add 한번 보죠. add를 보면은, 자, add는 뭐 이거는 복잡한 것 같지만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 간단하게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분자가 새로운 BC 더하기 AD, BC 더하기 AD가 여기에 들어온 겁니다. BC 더하기 AD가 여기 썸이 오는 거고, 디나미네이터는 AC가 되는 거죠. AC, 디나미네이터 합친 거. 그래서 가지고 와서 새로운 레셔널 넘버를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자, 한번 레셔널 넘버 테스터. 자, 처음에 4분의 3, 3분의 1 들어와서 같지 않고 R 첫 번째 거를 역수를 취하면 4분의 3이고, 두 개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면 계산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중간고사에 냈었어요, 작년에. 그렇죠. 거의 그
내용에 몇 개를 비워놓고 잘 적으십시오 하는 게 중간고사 문제였습니다. 갑자기 눈이 번뜩 뜨이시죠? 중간고사 형식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한두 주 전에 형식과 내용을 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여기서는 이 GCD가 num1, num2를 받아서 이렇게 돼 있지만 저 같으면 이거는 스태틱 함수로 만들고 싶어요. 스태틱 함수로 이렇게. 왜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왜냐하면 4, 6의 최대 공약수 찾아내는 2를 찾아내는 이 로직은 다른 사람들도 계속 사용하고 싶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이거를 퍼블릭 스태틱으로 해서 다른 사람 보고 사용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rational number GCD 4하고 6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보시오라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테스트 전달이 됐나요? GCD 함수는 커먼하게 여러 사람들이 공유해서 쓰면 좋겠죠. 그리고 또 테스트도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4, 6의 최대 공약수 찾아보시오 하면은 12, 4하고 예를 들어 16 이렇게 하면 최대 공약수 4가 나와야 되겠죠. 최대 공약수 4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싶기도 하고 공유하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퍼블릭 스태틱으로 하면은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근데 기본 구현에서는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 근데 이 렉처 머티리얼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해서 기본적인 원리 한두 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예외 처리 그러니까 로직을 구현하다가 보면은 에러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에러인 상황, 어떤 상황이 에러인 상황이 되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많은 예들이 있겠지만 자, unusual한 상황이 어떤 것이 unusual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익셉션은 발생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로지컬하게 계속 로지컬한 에러가 되겠죠. 계속 우리가 while문을 계속 돌리라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니까 잘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타입캐스팅.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보죠. 오늘 만들었던 거 넘버의 comparable을 만들었죠. 여기에 오브젝트를 넣도록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 오브젝트에 num을 넣을 걸 예상하고 이렇게 한 거죠. 자기하고만 compare to를 하라고 제가 가정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num 말고 다른 친구를 넣으면은 요 함수는 실행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에러가 날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자, 이 함수 형태가 파라미터를 오브젝트로 받기 때문에 아무런 인스턴스를 넣어도 이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num 말고 다른 클래스 인스턴스를 넣으면 여기서 에러가 날 겁니다. num으로 타입캐스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num을 상속받은 child 클래스를 넣으면 당연히 괜찮겠죠. obj가 num을 상속받은 클래스나 아니면 num 자체를 넣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저희들이 사용할 때 num과 상관없는 다른 클래스 인스턴스를 넣으면은 여기에서 에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num으로 타입 캐스팅을 해서 num처럼 액션 하도록 get value를 찾아낼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에러, 항상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들이 라인에 숫자를 넣는데 3 넣고 4 넣고 해서 3하고 4 나누는 로직을 만드는데 갑자기 4 넣지 말고 저희들이 0을 쳤다. 그러면은 3 나누기 0 하다가 더 이상 못 나눕니다 하면서 에러가 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숫자를 계속 더하는데 뭐 저희들이 그 에러의 인덱스를 넘어서서 로직하게 액세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에러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또 무슨 에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많이 있겠죠. 뭐 파일을 열으라고 했는데 파일을 못 찾겠다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에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에러들을 자바에서는 다 그 캐치를 해낼 수 있습니다. 캐치를 해낼 수 있는데, 그 예제를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예제를 보시면은 0으로 나누는 잘못된 에러를 만들어내는 익셉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걸 실행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제로 자, 여기서 로직을 수행하다가 여기서 에러가 났다고 나왔죠. java.lang.arithmetic exception dividing by zero 이라는 에러가 발생이 된 겁니다. 실행 중에 exception이 throw 된 겁니다. exception이 발생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exception이 발생이 되어서 call stack trace에 여기서 찍히게 된 겁니다. call stack trace에서 찍히게 된 겁니다. 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잘 사용하는 것이 try catch 구문입니다. try catch 구문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try catch 그 다음에 exception을 저희들이 감싸주면 됩니다. exception 이렇게 저희들이 exception이 날 수 있는 스테이트먼트를 try catch로 감싸주고, 여기서는 괄호를 이용해서 exception을 잡아주면 이 exception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면 그 에러를 요 로컬 변수에 저장을 시키고 로직이 여기에서 실행이 됩니다. 자, 예?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해서 이 로직이 수행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프린트 하라고 시킨 겁니다. 자, 이게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어서 이거를 찍으라고 한 겁니다. 이거를 안 찍고 싶으면은 이거를 지우면 되죠. 지우면은 그냥 익셉션을 나왔다고만 얘기를 해주고 그걸 스택 트레이스를 보여주진 않은 겁니다. 스택 트레이스는 함수가 실행되어 있는 스택, 쌓여 있는 트레이스 흔적들을 프린트 해주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임의적으로 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트라이 캐치 구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 트라이 캐치 구문의 그 순서를 저희들이 정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finally 같은 구문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함수 선언할 때 그 exception을 throw 하는 것들 명시적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구문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